당신은 성인 내내 소금을 줄이라는 말을 들어왔다. 매번 병원 방문 때마다, 모든 시기 지침서마다, 슈퍼마켓 모든 통로의 심장 건강 라벨마다 소금을 적게, 나트륨을 조심하라, 줄여라. 그 조언은 당신이 너무 많이 먹고 있다고 가정한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 하지만 그 조언은 소금이 몸 안에서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유지하는지, 무엇을 작동시키는지,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무엇이 무너지는지에 대해 결코 설명하지 않는다. 몸 안에서 소금의 물리학은 전기의 물리학이다. 당신이 줄여온 그 물질은 신경계, 근육, 심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기적 사건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 물질이다. 소금은 몸의 모든 세포막에 걸친 정의 전압을 유지하는 기반 물질이다. 모든 신경 신호는 그 전압에 통제된 붕괴다. 모든 근육 수축은 그것에 의존한다. 모든 심장 박동은 그것에 의해 만들어진다. 그 기울기를 만드는 나트륨 칼륨 펌프는 몸의 휴식 시 가장 큰 에너지 소비를 차지하며 다른 모든 것이 그것에 의존하기 때문에 휴식 중 에너지의 대부분을 단 하나의 전기화학적 기울기에 사용한다. 펌프는 몸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지속적 과정이며 당신의 평생 동안 모든 조직의 모든 세포에서 쉬지 않고 작동한다. 문제는 기울기가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가? 모든 세포막 안에는 나트륨 칼륨 펌프라는 효소가 있다. 이 펌프의 각 주기는 세포 밖으로 나트륨 이온 3개를 내보내고 칼륨 이온 2개를 들여보낸다. 3개 밖으로, 2개 안으로. 주기당 하나의 양전하순 수출이 막을 가로질러 전압 차이를 만든다. 세포 내부는 외부에 비해 대략 70mV가 된다. 세포막 두께 5나노미터에 걸쳐 1볼트의 1000분의 1 단위로 측정되는 작은 전압이다. 하지만 단위 두께당 전압은 엄청나다. 5나노미터에 걸친 70mV는 대략 미터당 1400만 볼트에 해당한다. 당신은 몸의 모든 세포막에 미터당 1400만 볼트를 지니고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 몸 안에서 소금의 물리학은 전기의 물리학이다. 당신이 줄여온 그 물질은 신경계, 근육, 심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기적 사건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 물질이다. 소금은 몸의 모든 세포막에 걸친 전기 전압을 유지하는 기반 물질이다. 전압은 그 결과로만 드러난다. 신경 신호, 근육 수축, 심장 박동. 그 결과가 흔들릴 때 이미 전압은 떨어진 상태다. 각 펌프 주기는 아데노신 3인산이라는 보편적 세포 연료 한 분자를 소비한다. 펌프는 ATP를 가수분해하고 방출된 에너지를 포착해 나트륨과 칼륨을 농도 기울기의 역으로 밀어내고 끌어당긴다. 나트륨을 이미 농도가 높은 곳으로 밀고 칼륨을 이미 농도가 높은 곳으로 당긴다. 이온을 기울기의 역으로 펌프는 기울기가 멈추지 않기 때문에 결코 멈추지 않는다. 몸은 매일 몇 초 전압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동시키는 데 에너지가 필요한 것은 물을 언덕 위로 밀어 올리는 데 에너지가 필요한 것과 같은 이유다. 여력학적 기울기가 매 주기마다 수송에 저항한다. 펌프는 이 저항에 계속 맞서면서 ATP를 쉬지 않고 소비하며 기울기를 쉬지 않고 유지하고 당신이 잠잘 때도, 먹을 때도, 운동할 때도,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도 계속 작동한다. 펌프가 몇 분만 멈춰도 농도 기울기가 평형을 향해 이동하기 시작하고 나트륨이 세포 안으로 새어 들어오고 칼륨이 수동 통로를 통해 새어나가며 전압은 0을 향해 감소해야 한다. 세포가 산소를 빼앗기고 ATP 생산이 떨어지면 펌프는 세포 내 다른 어떤 단일 효소보다 에너지를 더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느려지는 과정이다. 이동시키는 데 에너지가 필요한 것은 물을 언덕 위로 밀어 올리는 데 에너지가 필요한 것과 같은 이유다. 여력학적 기울기가 매 주기마다 수송에 저항한다. 펌프는 이 저항에 계속 맞서면서 ATP를 쉬지 않고 소비하며 기울기를 쉬지 않고 유지하고 당신이 잠잘 때도 먹을 때도 운동할 때도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도 계속 작동한다. ATP 고갈 후 몇 분 안에 기울기가 평형을 향해 이동하고 나트륨이 들어오고 칼륨이 나가며 전압이 감소해야 한다. 이것이 뇌졸중이나 심장마비 때 세포 수준에서 일어나는 물리학이다.
펌프가 연료를 잃고 기울기가 붕괴되며 조직이 의존하는 전기 활동이 멈춘다. 러프와 브라운은 생리학 리뷰에서 이 펌프의 누적 에너지 비용을 측정했다. 약 370쪽의 세포 각각이 하루에 대략 100억 번의 펌프 주기를 돌리면서 몸의 휴식 대사율의 약 30%를 차지한다. 에너지 비용은 휴식 중 몸의 가장 큰 단일 지출이다. 당신은 휴식 에너지의 거의 3분의 1을 단 하나의 전기화학적 기울기를 유지하는 데 쓴다. 문제는 기울기가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가? 모든 세포막 안에는 나트륨 칼륨 펌프라는 효소가 있다. 이 펌프의 각 주기는 세포 밖으로 나트륨 이온 3개를 내보내고 칼륨 이온 2개를 들여보낸다. 3개 밖으로 2개 안으로. 주기당 하나의 양전하순 수출이 막을 가로질러 전압 차이를 만든다. 당신은 성인 내내 소금을 줄이라는 말을 들어왔다. 매번 병원 방문 때마다, 모든 시기 지침서마다, 슈퍼마켓 모든 통로의 심장 건강 라벨마다 소금을 적게, 나트륨을 조심하라, 줄여라. 그 조언은 당신이 너무 많이 먹고 있다고 가정한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 하지만 그 조언은 소금이 몸 안에서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유지하는지, 무엇을 작동시키는지,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무엇이 무너지는지에 대해 결코 설명하지 않는다. 전자부품 내부 전압과 비슷한 장 강도다. 당신의 세포는 전기 엔지니어가 걱정할 만한 장 강도로 작동한다. 그 전압은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으며 몸이 만들어내는 어떤 감각으로도 측정되지 않는다. 몸은 3분의 1의 휴식 예산을 선택적인 것에 할당하지 않는다. 신경계가 보내는 모든 신호, 근육이 만드는 모든 수축, 심장이 만드는 모든 박동이 이 기울기가 만드는 전압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할당한다. 배터리는 화학 기울기로 에너지를 저장하고 회로가 닫힐 때 전류로 방출한다. 펌프는 지속적으로 작동하는 충전기이며 ATP를 소비해 전체 시스템이 의존하는 전하를 유지한다. 배터리가 방전되면 어떻게 되는가? 몸의 모든 신경 신호는 그 전압에 통제된 순간적 파괴다. 자극이 신경세포에 도착해 대략 55mV의 역치 전압에 도달한다. 그 역치에서 막의 전압 개폐, 나트륨 통로가 순간적으로 열린다. 이 역전 속도가 신경 신호 전달을 가능하게 한다. 전압 변화는 전류가 소실되기 전에 다음 통로를 촉발할 만큼 빨라야 한다. 펌프가 에너지를 소비해 밀어낸 나트륨 이온들이 이제 채널당 초당 약 1억 개씩 안으로 쏟아져 들어온다. 단일 단백질 통로를 통해 초당 1억 개의 이온이 들어온다. 막 전위는 휴식 전압에서 필수롭 40mV로 1mC도 안 되어 바뀐다. 1000분의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110mV 전압 변화다. 통로 개방에서 전압 정점, 통로 폐쇄까지 전체 사건은 대략 1m초 동안 지속된다. 완전한 전기 신호가 형성되고 다음 통로로 전파되고 재설정되는 탈분극 창은 1000분의 1초다. 손가락이 뜨거운 표면에 닿는 순간부터 몸을 빼기 시작하는 순간까지의 시간은 이 전압 파동이 손끝에서 척수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이다. 당신의 세포는 동일한 원리로 작동한다. 막 바깥에 농축된 나트륨과 막 안에 농축된 칼륨이 저장된 전기화학적 전위를 만들고 필요에 따라 열리고 닫히는 단백질 통로를 통해 이온 전류로 방출한다. 세포는 배터리다. 나트륨은 전해질이다. 펌프가 유지하는 나트륨 기울기가 각 구간에 동력을 공급한다. 탈분극 창이 닫히면 나트륨 통로가 내부에서 게이트를 닫으며 비활성화된다. 같은 전압 변화에 반응하지만 더 천천히 열리는 전압 개폐 칼륨 통로가 이제 칼륨을 밖으로 내보내 양전하를 세포 밖으로 실어 나르고 전압을 휴식 전위로 되돌린다. 나트륨 칼륨 펌프는 그 후 원래 이온 분포를 복원하며 나트륨을 다시 밖으로, 칼륨을 다시 안으로 펌핑해 다음 신호를 위한 기울기를 재충전한다. 펌프 주기당 ATP 한 분자 비용이다. 이제 신호는 축삭을 따라 연속적 탈분극의 파동으로 전파된다. 탈분극하는 막의 각 부분이 충분한 전류를 만들어 다음 부분을 촉발하고 파동은 강도를 잃지 않고 신경 전체 길이를 이동한다. 수초가 있는 섬유에서는 절연체의 틈새인 랑비의 결절 사이를
최대 120m 초로 점프한다. 수초가 없는 섬유에서는 연속 전파가 1.2m 초로 이동한다. 나이 들며 감소한다고 이름 논의에서 언급된 전도 속도는 나트륨이 유지하는 전압 기울기에 의존한다. 느려진 처리 속도는 부분적으로 전압 문제였고 그 전압은 당신에게 제거하라고 했던 물질에 의해 유지된다. 호지킨과 헉슬리는 1952년에 전기 엔지니어가 송전선에 사용하는 동일한 회로 방정식을 사용해 이 과정을 모델링했다. 전압은 막 전위로, 전류는 통로를 통한 이온 펌프가 유지하는 나트륨 기울기가 각 구간의 동력을 공급한다. 탈분극 창이 닫히면 나트륨 통로가 내부에서 게이트를 닫으며 비활성화된다. 같은 전압 변화에 반응하지만 더 천천히 열리는 전압 개폐 칼륨 통로가 이제 칼륨을 밖으로 내보내 양전하를 세포 밖으로 실어 나르고 전압을 휴식 전위로 되돌린다. 유량으로, 전도도는 통로 개방 확률로, 정전 용량은 지질 이중층이 5나노미터 두께로 전하를 저장하는 능력으로 표현된다. 1963년 노벨상은 신경계가 생물학적 막에 적용된 전기공학의 물리학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증명한 공로로 수여되었다. 그 전압이 무엇을 하는지 알게 된 오후에 조언에 대한 내 이해가 바뀌었다. 리듬은 전기적이다. 수축은 기계적이다. 전기적 사건이 기계적 사건에 앞서고 그것을 일으킨다. 그리고 전기적 사건은 펌프가 유지하는 나트륨 기울기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나트륨이 떨어지면 이 순서가 왜곡된다. 기울기 왜곡은 각 활동 전위의 지속 시간을 바꾸고 심실 탈분극과 재분극 사이 강역을 늘린다. 지금 당신이 하는 모든 생각은 나트륨이 유지하는 기울기에 의해 동력을 공급받는 신경계를 통해 전파되는 전압파동이다. 나트륨 없이는 파동이 형성될 수 없다. 신경이 발사하라는 지시를 기다리는 동안 심장은 외부 지시 없이 스스로 신호를 만든다. 동방결절의 심박조율기 세포는 외부 입력 없이 순환하는 나트륨과 칼슘 전류에 의해 자발적 탈분극을 일으킨다. 심장은 나트륨 칼륨 펌프가 유지하는 이온 기울기로부터 스스로 전기를 만들어 하루 약 10만 번의 박동을 만들어내며 언제 발사하라는 외부 신호 하나 없이 그렇게 한다. 심박조율기 막의 이온 통로는 자기 유지 리듬으로 열리고 닫힌다. 각 주기는 심방 근육 전체로 퍼지는 전압 파동을 만들어 각 파면에서 수축을 촉발한다. 파동은 방실결절을 통과한다. 심방이 수축을 마칠 때까지 잠시 지연되어 심실이 시작하기 전에 끝나게 한다. 그 후 특수 전도 섬유를 통해 퍼져 심실 수축을 유발해 조정된 순서로 혈액을 박출한다. 부정맥 위험이 증가한다. 전기 순서가 정확한 타이밍을 잃기 때문이다. 심한 경우 심장 리듬이 퇴화한다. 심장이 작동하도록 만들어진 기울기가 심박조율기 통로가 요구하는 전압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모든 심전도는 이 과정의 표면 기록이다. 수백만 심장세포가 순차적으로 탈분극하고 재분극한다. 심장 근육을 통해 전파되는 나트륨 구동 전압파동. 추적선의 각 봉구리와 계곡은 이온 통로 주기의 특정 단계와 그 아래 심장세포에 해당한다. 리듬은 전기적이다. 수축은 기계적이다. 전기적 사건이 기계적 사건에 앞서고 그것을 일으킨다. 그리고 전기적 사건은 펌프가 유지하는 나트륨 기울기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나트륨이 떨어지면 이 순서가 왜곡된다. 기울기 왜곡은 각 활동 전위의 지속 시간을 바꾸고 심실, 탈분극과 재분극 사이 간격을 늘린다. 하루 8만 번 박동하는 심장은 지시받지 않고도 나트륨 칼륨 펌프가 유지하는 기울기에 의존한다. 당신에게 제한하라고 했던 그 이온에 의해 이 창밖에서는 물리학이 예측 가능한 용량 의존적 순서로 변한다. 기울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그 기울기가 단계적으로 실패하면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정상 혈청 나트륨은 리터당 135바움 벨 스파시바오 밀리당량 사이에 있다. 기울기는 10단위 창 안에서 유지되며 몸은 전압과 삼투압 모두 그 범위 안에 나트륨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다중 호르몬 계단으로 정밀하게 방어한다. 세포막은 회로로 작동하고 그 회로는 나트륨 칼륨 펌프가 유지하는 전압으로 돌아간다. 의사들이 자주 보는 경증 결핍 103배 135.
메스꺼움, 두통, 피로, 집중 어려움, 전압 기울기가 압축된다. 활동 전이는 여전히 전파되지만 진폭과 속도가 줄어든다. 모든 신경 신호가 조금 더 오래 걸리고 도착이 늦어지고 반응이 늦어진다. 모든 심전도는 이 과정의 표면 기록이다. 수백만 심장 세포가 순차적으로 탈분극하고 재분극한다. 심장 근육을 통해 전파되는 나트륨 구동 전압 파동. 추적선의 각 봉구리와 계곡은 이온 통로 주기의 특정 단계와 그 아래 심장 세포에 해당한다. 당신은 기분이 이상하고 이름 논의에서 언급된 지연과 비슷한 처리 지연을 느끼지만 이는 대역폭 부족이 아니라 전압 부족으로 인한 것이다. 두 가지 다른 물리학이 겹치는 증상을 만들고 당신은 그것을 멈춘 소금통과 결코 연결하지 못한다. 아침에 두통으로 일어나 탈수 탓을 했던 날, 오후에 집중하지 못해 잠 부족 탓을 했던 날, 저녁에 피곤해 나이 탓을 했던 날, 그날들마다 전압 부족이 원인 중 하나였을 수 있다. 유량으로 전도도는 통로 개방 확률로, 정전 용량은 지질 이중층이 5나노미터 두께로 전하를 저장하는 능력으로 표현된다. 당신은 기분이 이상하고 이름 논의에서 언급된 지연과 비슷한 처리 지연을 느끼지만 이는 대역폭 부족이 아니라 전압 부족으로 인한 것이다. 두 가지 다른 물리학이 겹치는 증상을 만들고 당신은 그것을 멈춘 소금통과 결코 연결하지 못한다. 아침에 두통으로 일어나 탈수 탓을 했던 날, 오후에 집중하지 못해 잠 부족 탓을 했던 날, 저녁에 피곤해 나이 탓을 했던 날, 그날들마다 전압 부족이 원인 중 하나였을 수 있다. 중등도 결핍 120여 및 폐일 30, 혼란, 근육 경련, 불안정한 걸음걸이, 활동 전이가 불안정하게 발사된다. 근육세포가 불규칙한 전압 신호를 받으면 비자발적 지속 수축을 일으킨다. 예고 없이 오는 경련, 밤에 발작하는 종아리, 쥐는 순간 손이 잠기는 것, 걸음걸이 불안정은 손의 회로가 왜곡된 기울기로 작동하는 것을 반영한다. 빠르고 정확한 전기 신호에 의존하는 균형 계산이 신호를 운반하는 전압이 작동사양 아래로 떨어져 흔들린다. 지금 당신이 하는 모든 생각은 나트륨이 유지하는 기울기에 의해 동력을 공급받는 신경계를 통해 전파되는 전압 파동이다. 나트륨 없이는 파동이 형성될 수 없다. 신경이 발사하라는 지시를 기다리는 동안 심장은 외부 지시 없이 스스로 신호를 만든다. 동방결절의 심박조율기 세포는 외부 입력 없이 순환하는 나트륨과 칼슘 전류에 의해 자발적 탈분극을 일으킨다. 어떤 신경신호도 이 세포들에게 언제 발사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외부 심박조율기도 리듬을 주도하지 않는다. 새벽 3시에 깨우는 경련, 아침까지 스트레칭하고 잊어버리는 그 경련은 고혈압으로 티아지드 이뇨제를 복용하는 노인. 티아지드는 신장 나트륨 배설을 늘려 혈액량을 줄이고 압력을 낮춘다. 티아지드가 나트륨 기울기에 미치는 물리학은 전기화학이다. 약은 신장이 혈액에서 나트륨을 걸러 소변으로 배설하는 속도를 높여 배설 측면에서 기울기를 낮추고 식이 섭취는 변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제한된다. 약이 특정 개인에게 적절한지는 환자와 의사 사이의 임상 결정이다. 이어지는 내용은 물리학을 가르친다. 의사가 처방을 관리한다. 아드로와 메디아스가 확인한 약물이 노인 나트륨 결핍의 가장 흔한 경로다. 혈압 때문에 소금을 줄이라는 말을 듣고 신장 배설을 통해 나트륨을 더 줄이는 약을 처방받은 환자는 몸이 막으려 했던 결핍에 서로 조정되지 않은 두 가지 동시에 감소로 도달할 수 있다. 가공식품 서구 식단에서 식이 나트륨의 약 70%를 차지를 없애고 식탁에서 소금을 추가하지 않고 하루 종일 많은 물을 마시는 사람. 단일 극적 하락이 아니라 수개월에 걸친 점진적 침식. 몸은 알도스테론을 통해 보상하며 신장에 나트륨 보유 신호를 보내 재흡수를 늘려 보상이 한계에 도달할 때까지 한다. 증상이 천천히 온다. 노화 탓으로 돌리는 피로, 기억력 저하 탓으로 돌리는 혼란, 마그네슘 부족 탓으로 돌리는 경련, 증상을 각각 다른 원인으로 돌린다. 아무도 기울기를 측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피로, 혼란, 경련은 모두 실제였다. 증상이 노화와 동반되는 다른 모든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나트륨 수치를 확인하지 않았다. 그리고 의도적 나트륨 제한이 몸의 보상이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을 가능성은 조언의 결함이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기되지 않았다. 다른 진단 뒤에 숨은 나트륨 결핍은 수십 년 동안 조언을 따랐다면 당신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시나리오다. 당신은 들었기 때문에 소금을 줄였다. 건강 지침이 권장했기 때문에 가공식품을 없앴다. 수분 보충 조언이 권장했기 때문에 하루 종일 물을 마셨다. 각 결정은 개별적으로 합리적이고 개별적으로 건강 지침에 지지받았다. 세 가지가 동시에 나트륨 기울기에 작용하는 누적 효과는 논의되지 않았다. 조언이 나트륨을 최소화할 대상으로 취급했기 때문이다. 범위 안에서 관리할 대상이 아니라 용량 문제에는 형태가 있다. 이제 나트륨 섭취와 심혈관 피해 사이 관계는 당신에게 보여주지 않은 곡선을 따르고 그 곡선의 형태가 조언 이해를 완전히 바꾼다. 나트륨이 너무 많으면 혈압이 오른다. 너무 적으면 기울기가 붕괴된다. 용량과 피해 사이 실제 관계는 어떤 모습인가? 관계가 직선이라면 조언은 간단할 것이다. 약이 특정 개인에게 적절한지는 환자와 의사 사이의 임상 결정이다. 이어지는 내용은 물리학을 가르친다. 의사가 처방을 관리한다. 아드로와 메디아스가 확인한 약물이 노인 나트륨 결핍의 가장 흔한 경로다. 혈압 때문에 소금을 줄이라는 말을 듣고 신장 배설을 통해 나트륨을 더 줄이는 약을 처방받은 환자는 몸이 막으려 했던 결핍에 서로 조정되지 않은 두 가지 동시에 감소로 도달할 수 있다. 적을수록 항상 좋고 0이 최선이다. 관계는 완전히 다른 형태를 따른다. 오도넬과 동료들은 란셋에서 17개국 19만 4,994 보명을 대상으로 한 퓨어 연구에서 이 형태를 문서화했다. 나트륨 섭취와 심혈관 사건 사이 관계는 자형 곡선을 따른다. 고혈압으로 티아지드 이뇨제를 복용하는 노인. 티아지드는 신장 나트륨 배설을 늘려 혈액량을 줄이고 압력을 낮춘다. 티아지드가 나트륨 기울기에 미치는 물리학은 전기화학이다. 약은 신장이 혈액에서 나트륨을 걸러 소변으로 배설하는 속도를 높여 배설 측면에서 기울기를 낮추고 식이 섭취는 변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제한된다. 그리고 의도적 나트륨 제한이 몸의 보상이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을 가능성은 조언의 결함이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기되지 않았다. 다른 진단 뒤에 숨은 나트륨 결핍은 수십 년 동안 조언을 따랐다면 당신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시나리오다. 하루 5g 이상에서 사망률이 증가한다. 과잉 나트륨이 과잉 압력을 일으키는 곡선의 오른쪽 팔. 하루 3g 이하에서도 사망률이 증가한다. 몸이 의존하는 기울기를 침식하는 결핍인 곡선의 왼쪽 팔. 가장 낮은 위험은 하루 나트륨 약 3.5g, 대략 식염 1.5, 이 5티스푼 정도의 범위에 있다. 방향이 아니라 창이다. 창 양쪽 모두 결과가 있다. 곡선이 J자 형태인 이유는 결핍팔인 왼쪽 팔이 과잉팔인 오른쪽 팔보다 더 가파르게 상승하기 때문이다. 노화 탓으로 돌리는 피로, 기억력 저하 탓으로 돌리는 혼란, 마그네슘 부족 탓으로 돌리는 경련, 증상을 각각 다른 원인으로 돌린다. 아무도 기울기를 측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피로, 혼란, 경련은 모두 실제였다. 증상이 노화와 동반되는 다른 모든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나트륨 수치를 확인하지 않았다. 당신은 들었기 때문에 소금을 줄였다. 건강 지침이 권장했기 때문에 가공식품을 없앴다. 수분 보충 조언이 권장했기 때문에 하루 종일 물을 마셨다. 각 결정은 개별적으로 합리적이고 개별적으로 건강 지침에 지지받았다. 세 가지가 동시에 나트륨 기울기에 작용하는 누적 효과는 논의되지 않았다. 조언이 나트륨을 최소화할 대상으로 취급했기 때문이다. 범위 안에서 관리할 대상이 아니라 가장 낮은 지점, 가장 안전한 범위는 3-5g 사이에 있다. 그리고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 지정하지 않고 그저 줄여라. 는 조언은 당신을 최저점 너머로 밀어 기울기가 침식되고 증상이 시작되는 상승하는 왼쪽 팔로 보낼 수 있다. 조언을 가장 열심히 따르고 가장 많이 줄이고 가장 완전히 없앤 사람. 당신은 위험 상승팔로 가장 멀리 이동했을 수 있다. 아이러니는 정확하다.
가장 순응한 환자가 조언이 보여주지 않은 곡선에서 가장 많이 배워야 할 수 있다. 증거 보정이 여기서 중요하다. 이 곡선은 활발한 과학적 논쟁의 중심에 있다. 미국 심장협회는 퓨어 연구 방법론의 이의를 제기하며 측정 기술인 단회 소변 샘플이 실제 나트륨 섭취를 과소평가하고 역인과 관계가 왼쪽 팔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당신은 위험 상승팔로 가장 멀리 이동했을 수 있다. 아이러니는 정확하다. 가장 순응한 환자가 조언이 보여주지 않은 곡선에서 가장 많이 배워야 할 수 있다. 증거 보정이 여기서 중요하다. 이 곡선은 활발한 과학적 논쟁의 중심에 있다. 미국 심장협회는 퓨어 연구 방법론에 이의를 제기하며 측정 기술인 단회 소변 샘플이 실제 나트륨 섭취를 과소평가하고 역인과 관계가 왼쪽 팔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아픈 사람들이 덜 먹어서가 아니라 적은 소금이 사람을 아프게 한다는 것. 이 곡선은 그 종류의 가장 큰 관찰 연구에 걸쳐 문서화되었다. 해석은 시기 지침을 담당하는 기관들 사이에서 활발히 논쟁 중이다. 이어지는 내용은 데이터를 제시한다. 당신이 불확실성을 판단한다. 과학계는 아직 왼쪽 팔이 인과인지 상관인지 해결하지 못했다. 그 해결이 올 때까지 데이터는 존재하는 그대로다. 곡선은 출판되었고 논쟁은 진행 중이다. 그리고 당신이 나트륨을 하루 2g으로 줄였다면 당신은 곡선을 보고 자신의 섭취에 대해 무엇을 의미하는지 결정할 자격이 있다. 곡선은 최적 범위가 창이며 창 양쪽에 결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단일 방향 조언은 결코 언급하지 않은 부분이다. 많은 55세 이상 건강의식 성인이 수십 년 의도적 제한으로 하루 2g까지 성공적으로 줄였다면 당신은 곡선의 오른쪽 팔 약간의 과잉, 약간의 위험에서 왼쪽 팔 결핍, 상승하는 위험으로 이동한 것이다. 내가 곡선을 발견한 주에 그것을 바라보며 20년 의도적 제한 동안 내 섭취를 추적했다. 내가 목표로 했던 바닥은 데이터가 가장 낮은 위험으로 확인한 범위 아래였다. 몸은 실시간으로 나트륨을 관리하며 농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어떤 하락에도 반응하는 방어 시스템을 가동한다. 그 복잡성은 몸이 보호하는 것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드러낸다. 나트륨이 떨어지면 신장은 혈액량 감소를 감지하고 레닌이라는 효소를 방출한다. 20년 동안 따랐던 조언은 천장만 지정하고 바닥은 언급하지 않았으며 그 둘 사이 거리가 기울기가 살고 죽는 곳이다. 몸이 왜 이렇게 강하게 나트륨을 유지하려 싸우는가? 어떤 방어 시스템을 배치하는가? 당신의 몸에는 나트륨 저장소가 없다. 뼈에 저장된 칼슘, 글리코겐으로 저장된 포도당, 지방으로 저장된 에너지와 달리 결핍 시 끌어올 비축 나트륨이 없다. 아픈 사람들이 덜 먹어서가 아니라 적은 소금이 사람을 아프게 한다는 것. 이 곡선은 그 종류의 가장 큰 관찰 연구에 걸쳐 문서화되었다. 해석은 시기 지침을 담당하는 기관들 사이에서 활발히 논쟁 중이다. 이어지는 내용은 데이터를 제시한다. 당신이 불확실성을 판단한다. 바닥을 지정하지 않는 소금 줄이기 메시지는 처방의 절반만 주는 것이다. 레닌은 순환 단백질을 안지오텐신 1로 전환한다. 몸의 모든 장기 시스템이 동시에 단일 이온을 유지하기 위해 조정된다. 방어의 강렬함은 기반 물질의 중요성을 드러낸다. 몸은 선택적인 것을 보호하기 위해 이렇게 복잡하고 반응적이며 비용이 많이 드는 계단을 만들지 않는다. 몸은 나트륨이 기울기를 충전하는 전해질이고 기울기 없이는 몸의 모든 전기적 사건이 멈추기 때문에 이 계단을 만든다. 두 번째 효소가 안지오텐신 1을 안지오텐신 2로 전환하며 강력한 혈관 수축제로 혈관을 좁혀 혈압을 즉시 올리고 몸이 나트륨 결핍을 해결하는 동안 관류 압력을 유지해 시간을 번다. 안지오텐신 2는 동시에 부신의 알도스테론 방출 신호를 보내 신장이 걸러진 나트륨의 거의 100%를 재흡수해 소변으로 배설하지 않고 혈액으로 돌려보내도록 지시한다. 신장은 나트륨 배설에서 비축으로 전환하며 칼륨 배설을 희생해 나트륨을 유지한다. 신장은 심장도 의존하는 이온인 칼륨을 배설하면서도 전체 전기 시스템이 의존하는 이온인 나트륨을 유지한다. 그 거래는 우선순위를 드러낸다.
나트륨은 칼륨 위에 있으며 막 전위가 다른 어떤 단일 요인보다 나트륨 기울기에 더 크게 의존하기 때문이다. 이 계단이 드러내는 것은 조언이 결코 묻지 않은 질문에 대한 답이다. 전압을 온전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 나트륨 섭취량은 무엇인가? 모든 걸러진 나트륨 이온을 비축하는 다장기 방어 시스템, 단 하나의 기울기를 유지하는 몸의 가장 큰 휴식 에너지 몫을 소비하는 계단은 조언이 빠뜨린 것을 드러낸다. 소금은 전기 시스템이 작동하는 기반 물질이다. 신장은 나트륨 배설에서 비축으로 전환하며 칼륨 배설을 희생해 나트륨을 유지한다. 신장은 심장도 의존하는 이온인 칼륨을 배설하면서도 전체 전기 시스템이 의존하는 이온인 나트륨을 유지한다. 그 거래는 우선순위를 드러낸다. 나트륨은 칼륨 위에 있으며 막 전위가 다른 어떤 단일 요인보다 나트륨 기울기에 더 크게 의존하기 때문이다. 몸의 모든 장기 시스템이 동시에 단일 이온을 유지하기 위해 조정된다. 방어의 강렬함은 기반 물질의 중요성을 드러낸다. 몸은 선택적인 것을 보호하기 위해 이렇게 복잡하고 반응적이며 비용이 많이 드는 계단을 만들지 않는다. 몸은 나트륨이 기울기를 충전하는 전해질이고 기울기 없이는 몸의 모든 전기적 사건이 멈추기 때문에 이 계단을 만든다. 이 계단이 드러내는 것은 조언이 결코 묻지 않은 질문에 대한 답이다. 전압을 온전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 나트륨 섭취량은 무엇인가? 모든 걸러진 나트륨 이온을 비축하는 다장기 방어 시스템, 단 하나의 기울기를 유지하는 몸의 가장 큰 휴식 에너지 몫을 소비하는 계단은 조언이 빠뜨린 것을 드러낸다. 소금은 전기 시스템이 작동하는 기반 물질이다.